친구들 안녕. 네, 이제 여러분과 1년 동안 함께 역사를 수업하게 될 조창대라고 합니다. 원래는 여러분과 같이 교실에서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먼저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학이 아니지만 방학 아닌 방학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만 우리의 나태한 생활은 그만하고 이제 영상으로라도 역사를 재밌고 즐겁게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바로 역사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는 게 아니라 3학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부분에 어떠한 영역에 어떠한 시대의 역사를 배워 나가는지 좀 어려운 말로 orientation이라고 하죠. OT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부담 갖지 말고 OT를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3학년 때는 이런 것들을 배우는구나 이렇게 한번 어려운 푸시라도 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PPT로 한번 가볼까요? 뿅. 네, PPT를 보시면은 오른쪽 밑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사를 향한 우리 열정을 막을 수 없다. 그죠? 코로나 따위가 우리 역사를 향한 열정을 막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 영상을 찍는 거라서 선생님도 굉장히 어색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따라와 주세요. 네, 아무튼 4학년 역사 오리엔테이션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책을 가지고 있으면은 책을 펼쳐놓고 목차를 보시면서 함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시대 구분입니다. 자, 시대 구분을 하려면 수식선을 쫙 그려야죠. 네, 그래서 우리 2학년 때 한국사의 가장 처음 바로 무슨 나라를 배웠나요? 그래요. 고조선을 배웠습니다. 혹시 고조선이 언제부터 몇 년도에 시작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래요. 모르겠죠. 당연합니다.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선생님 다시 알려주잖아요. 그죠? BC 2333년부터 우리 한국사의 역사는 시작되어서 2020년까지. 네.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뒤에 역사를 배우는 친구들은 2020년 3월에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개학이 늦춰졌다. 이런 것도 외우겠죠. 네. 아무튼 2023년 BC 2333년부터 오늘까지 한국사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역사를 우리는 가운데 뚝 잘라서 먼저 시기를 첫 번째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근대사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뜻일까요? 전 앞에 있다라는 거죠. 무슨 사에? 근대사의 앞에 있는 시기 전근대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뒤쪽 두 번째 시기는 바로 무엇일까요? 어떤 친구들은 후근대사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쵸, 함정입니다. 근현대사 이렇게 부릅니다. 이 근현대사를 다시 두 개로 쪼개면은 근대사와 현대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한꺼번에 근현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근대사를 우리 2학년 역사 시간에 배웠어요. 그리고 3학년 때는 뭘 배울까요? 그렇죠. 근현대사의 시기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근대사 우리 어떤 거 배웠는지 한번 review, 복습 해볼까요? 그렇죠. 가장 먼저 우리가 배웠던 나라 고조선입니다. 자, 고조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그렇죠. 단군, 위만, 그 다음에 한무제의 공격으로 한사군이 설치되면서 고조선이 멸망하였다. 뭐 이런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고조선이 멸망하고 철기가 되면서 우리나라에는 만주와 한반도 외에 우리 민족이 세운 여러 나라들을 배웠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있었나요? 그렇죠. 부고, 옥동삼. 부고, 옥동자. 아니죠. 부고, 옥동삼 되겠습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풍습도 우리 배워봤고요. 그리고 이 부고옥동산을 중심으로 점점 고대 국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고대 국가요? 선생님 전 처음 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교과서로 어떤 표현으로 배웠냐면은 중앙 집권 국가라는 이름으로 고대 국가를 배웠습니다. 몇 개의 나라가 고대 국가로 발전했나요? 그렇죠. 바로 세 개의 나라입니다.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들도 배웠고요. 그리고 이 고대 국가는 이제 남북국 시대로 이어집니다. 남북국은 두 개의 나라를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바로 첫 번째 나라 남국. 남쪽에 있는 나라 무슨 나라? 신라. 그렇죠. 우리는 보통 통일신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나라 북국 무슨 나라? 발해. 그렇죠. 이때 우리 발해에서 기억해야 되는 왕, 네 명의 왕을 배웠습니다. 어떤 왕이 있었죠? 발해를 세웠어요. 대조영. 싸움을 잘해요. 무왕. 똑똑해서 문화적 발전을 이루었어요. 문왕. 그리고 전성기를 이루었어요. 해동성국이라고도 불렸어요. 그때 그 왕이 통치하던 시기를 그 왕을 그 왕이 누구였어요? 바로 선왕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통일신라. 그러니까 신라가 통일하고 난 다음에 우리 몇 명의 왕들을 기억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낮이나 밤이나 신문을 열심히 읽었던 왕. 누굽니까? 그렇죠. 뉴스페이퍼 킹. 바로 신문왕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남북국 시대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신라가 신라가 점점 쇠퇴하게 되면서 후삼국 시대, 그리고 바로 이어진 시대 고려 시대를 배웠죠. 뭐 고려 시대에서 우리 몇 명 기억이 나는 왕이 있습니다. 뭐 왕건, 태조도 있고요. 광종도 있고요. 그리고 최숙로의 시무 28조를 중심으로 고려의 통치체제를 완성했던 무슨 왕? 바로 성왕, 뭐 이런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를 배웠죠. 뭐 무신정변을 비롯해서 문벌귀족, 뭐 무신들, 그리고 권문세족, 원나라 간섭기가 이어지게 되면서 이 원나라로부터 받는 이 간섭을 어떻게 하면은 독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자주적으로 우리 고려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했던 왕 누구죠? 그렇죠. 바로 공민왕. 뭐 이런 왕까지 우리 배웠습니다. 그런데 고려가 점점 쇠퇴하게 되고 고려 말기에 등장했던 새로운 세력, 새롭게 등장한 4대부, 신진 4대부가 등장하게 되고 이 신진 4대부들을 중심으로 무슨 나라가 만들어집니까? 그죠, 바로 조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선하면 선생님이 27대 왕을 모조리 외워두면 참 좋다 그랬는데 혹시 기억 안 나나요? 안 나겠죠?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효연 숙경영, 정순헌 철종까지 우리는 2학년 때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조선을 몇 개의 시대로 구분했었는데요. 통치체제의 정비의 시기, 그리고 통치체제가 어떻게 완성이 되냐,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배웠고요. 그리고 사화의 시기. 이 사화에서는 두 개의 세력을 기억을 해야 됐었죠. 바로 살인파와 그리고 훈구파였습니다. 이 살인과 훈구의 다툼으로 결국에는 4번의 다툼이 크게 있었는데 누가 모조리 이겼다? 그렇죠. 훈구 세력이 모조리 이겼고 우리는 그것을 살인들이 화를 입었다. 그 사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결과적으로 4번의 사화가 끝난 뒤에 결과적으로 정권을 잡은 세력은 누구였다? 바로 살인파였습니다. 그리고 사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살인들은 내부적으로 분열이 있죠. 우리는 이 시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붕당의 시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붕당과 동시에 전쟁을 겪게 됩니다. 바로 양난이었는데요. 외란과 호란이었죠. 기억이 나나요? 네. 역사는 흐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2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을 쭉 한번 단어라도 복습해 주는 겁니다. 자, 양난을 거치면서 조선 사회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겪게 되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붕당으로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시파, 벽파 이렇게 서로 분쟁하게 되죠. 이 분쟁을 탕, 평,
싸우지 마.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이 붕당끼리의 갈등을 완화시켰던 왕들 누가 있었습니까?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어린 왕들이 연이어 집권하게 되면서 왕권이 땅에 뚝 떨어지고 왕의 외척 가문인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 같은 가문들이 세력을 잡는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세도정치다 이렇게 불렀어요. 세도정치에는 여러 전염병이나 그리고 가뭄, 자연재해들 등을 통해서 등도 막 겹치면서 백성들이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어려웠다. 대표적으로 백성들이 힘들게 했던 제도가 뭐였다? 그렇죠. 삼정. 삼정이 완전히 문란해졌다. 뭐 이런 것들도 배웠던 것 같아요. 이 삼정의 문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 아니죠. 2학년 때까지 배웠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도정치 이후에 조선의 시기를 그리고 일제강점기, 그리고 현대사의 시기를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현대사를 3학년 때 배우는 이 시기를 다시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할 거예요. 우리 역사 교과서의 단원도 이 세 개의 단원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의 시기 개항기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의 시기는 일제강점기, 그리고 마지막 시기를 현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무튼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사 이 세 가지의 시기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잘 넣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개항기 우리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개항기는 1. 근대국가 수립운동과 국권수호운동이라는 단원 이름으로 개항기를 다루고 있고요. 일제강점기에는 2. 민족운동의 전개라는 이름으로 일제강점기를 다루고 있고, 현대사 부분은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단원으로 현대사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교과서에서는 이런 단원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개항기가 언제 시작되냐 하면은 바로 이 사람이 집권하면서부터 바로 철종 다음 왕이죠. 고종이 왕으로 즉위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종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1864년, 연도는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1860년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개항기의 시작은 1860년대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항기의 마지막 다시 말하면 일제강점기가 시작하는 해 언제인가요? 우리가 국권이 일본에게 완전히 빼앗긴 그때, 그쵸? 바로 1910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1860년대부터 1910년까지를 우리는 개항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바로 요 시기를 배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제강점기는 언제 우리가 끝날까요? 광복하던 그때 8월 15일 몇 년입니까? 그쵸? 바로 1945년입니다. 엄마? 1945년입니다. 1945년이 되면은 바로 현대사가 시작되고요. 그냥 넘어가네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근대국가 수립운동과 국권 수호운동, 즉 개항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개항기를 총 5개의 시기로 구분합니다. 혹시 연도까지 이 5개의 시기에 연도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참 공부하기 편한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흥선대원군, 즉 개항기, 흥선대원군의 집권, 즉 개항기가 언제 시작했다? 그렇죠. 1860년대에 시작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첫 번째 시기를 1860년대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럼 이 두 번째 시기는 혹시 설마 1870년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그러면은 이후에 1870년대 이후에는 1880년대, 90년대, 그리고 1900년대 이렇게 5개 10년씩 끊어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과 역사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1860년대를 관통하는 시대적 분위기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쇄국입니다. 알블바리세 쇄국. 그쵸?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 앞에 있지만 따라 해야 됩니다. 쇄국.
Everybody say 쇄국. 그죠? 부모님들이 바라보실 때 쟤는 무슨 컴퓨터를 바라보면서 혼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맞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쇄국. 그쵸? 이 쇄국의 뜻은 다들 쇄자, 나라, 국자입니다. 더 자세하게는 선생님이 쇄국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줄게요. 일단 외우세요. 따라하세요. 쇄국. 그렇죠. 그러면 1870년대의 시대적 분위기는 바로 따라해볼까요? 개항, 열개자의 항구, 항자입니다. 선생님 60년대는 닫았다가 70년대는 여나요? bingo. 빙고입니다. 맞아요. 쇄국은 나라의 문을 닫아서 다른 나라와 교역하지 않겠다, 교류하지 않겠다, 쇄국이고요. 개항은 이제 항구의 문을 활짝 열어 여러분들과 다른 나라들과 교역하겠다, 교류하겠다 하는 게 바로 개항입니다. 그러니까 60년대는 다른 나라와 교류하지 않을 거야 했다가 70년대가 되면 이제 교류할 거야 문을 여는 시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80년대는 무엇이냐? 이 열린 문으로, 열린 항구의 문으로 다른 나라들의 서양 문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 서양의 문물들로 우리들의 생활 모습이 조금씩 변화하는 시기 개항이다, 개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80년대는 무엇이다? 개화의 시기다. 그럼 90년대는 무엇일까요? 좀 어렵습니다. 따라해볼까요? 근대 국가로의 개혁. 근대 국가로의 개혁. 안 따라하는 친구 있어요? 따라해보자. 근대 국가로의 개혁.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개혁의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항구의 문으로 서양 문물들을 막 접하다 보니까 국가 체계가, 정치 체제가 그리고 사회 문화가, 사회 제도가 너무나도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국가의 모습을, 사회 체제를 한번 바꾸어보자 하면서 가보개혁이라든지 뭐 동학농민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개혁의 목소리가 올라오는 시기가 바로 이 1890년대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근대국가로의 개혁이 잘 되었을까요? 잘 되지는 못합니다. 왜요? 외세의 침략 때문이죠. 청나라나 러시아나 일본이 우리나라가 근대국가로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게 되고 1900년대는 우리나라의 국권을 일본이 조금씩 빼앗게 되는 시기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3학년 때 배워야 할 내용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시기 우리는 개항기의 시기를 다음 시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3학년 때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배울지 우리가 어느 정도 한번 대략적으로 큰 그림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들 반드시 노트에 적으면서 시기 구분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기 구분을 해야 큰 숲을 볼 수 있고 큰 숲을 봐야 여러분들이 시대 문제나 시기 구분을 하는 문제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개항기 흥선대원군의 개혁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안녕!